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은 영화 제작 중에 특히 이제 제가 참여한 영화 제작 중에 그 음식에 관한 촬영 중 음식 제공과 그리고 말 그대로 저단가의 지금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촬영 전에 모여서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거나 서로 자신의 소개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최대한 이제 돈을 아껴야 되겠죠. 전체 버짓이 지금 제가 제작하는 영화가 5억 미만입니다. 맥시멈 5억, 그 다음에 미니멈 5천에서 1억 사이. 그 정도의 제작 영화에 그 컴퓨터 그래픽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한 20회차에서 30회차 되는 그런 촬영 날짜를 극복하려면 굉장한 그 노하우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부부, 몽골 부부들인데요. 여자분이 음식을 좀 잘 하시는데 영화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재료를 직접 사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만들어서 매일매일 좀 약간의 다른 음식들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한국은 이것보다 훨씬 발전돼 있죠. 밥차라는 시스템이 돼 있죠. 하지만 이제 단가가 거의 뭐 식사하는 그 보통 5,000원에서 8,000원 사이 단가와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하루 3끼를 제공할 경우에 이 아주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큰 비용이 나옵니다. 이런 상업적인 영화를 찍을 때 특히 한 40명에서 50명 되는 인원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뭔가 식당 차는 아니더라도 계속 옆에서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걸 계획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제 제 영화가 몽골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두 편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몽골 음식 위주로 이렇게 했겠죠. 아마 제가 이제 한국 기반으로 영화를 앞으로 찍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이제 다른 노하우를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작비만 충분하다면야 늘 제대로 된 밥차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게 그 기본이죠. 저랑 같이 했던 그 한국 배우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참고 같이 이렇게 동질화돼서 잘 견뎌주신 것 같아요. 몽골 음식들이 그 대부분 고기 위주고 또 기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먹을 때는 그런 대로 먹을만 한데 날이 지나면서 아주 견디기 힘들어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몽골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다고 해도 몽골 음식이 먹을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즐겁게 매번 그렇게 기대가 되게 그런 음식이 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저 양도현 배우님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촬영 날이 아닐 때는 이렇게 아주머니와 같이 몽골의 보츠 튀김 만두죠. 그 보츠라는 거를 지금 현재 같이 만들고 있는데 개인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배우분 중에서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해주시면서 뭐 저희가 준비한 어떤 시스템은 굉장히 좀 허접한데 반해 실제로 먹을 때는 또 굉장히 맛있게 먹는, 마치 어디 놀러 가서 MT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따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좋은 상황이 예상하지 않았지만 연출되었던 그런 화면입니다. 만두를 아주 예쁘게 구우시네요. 이렇게 빚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정성이 들어간, 손맛이 들어간 음식들은 맛있죠. 하지만 몽골 음식은 굉장히 느끼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한 20일 정도 지나면 한국 음식이 아주 그리워지고, 저희가 이제 가끔 김치도 제공을 하긴 해요. 근데 몽골에서의 이 김치값이 한국만큼 비싸고, 그 다음에 몽골 스태프들도 워낙에 김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김치를 제공했을 때도 그것이 한 2, 3일 안에 끝나버려요. 거의 사실 뭐 3kg짜리 김치를 사도 하루에 끝나는 게 기본이죠. 김치값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작비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방금 보신 그 그림도 몽골 사람들이 이제 거의 주식으로 이용하는 일종의 그 칼국수? 몽골식 칼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 국물에다가 이제 면들이 같이 끓여져 있는 형태고,
거의 뭐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저게 이제 빵 같은 거를 찍어 먹기도 하고요. 러시아 스타일이죠. 약간은 좀 딱딱한 그 수분 없는 빵을 숲에다 찍어 먹고, 한 손에 들고 숲에다 찍어 먹고, 또 이제 숟가락 가지고 이제 국물을 떠먹으면서 그 국수도 같이 먹는, 젓가락으로 국수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되게 퍽퍽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박재훈 감독님의 그 식스데몬즈 첫 촬영 날짜입니다. 역시나 이제 몽골에서 제작을 저희가 하는 날짜고, 이 첫날이기 때문에 이 보드카로 이렇게 뭐 고사 같은 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 우리 바타 감독이 본인들의 스태프들과 그 다음에 VFX 팀들, 촬영 스태프들, 연출팀들, 메이크업 팀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배우, 그리고 저와 박재훈 감독님 이제 다 모여서 우리 사고 없이 잘 촬영을 하자, 이런 어떤 축사 아님 축사죠. 그리고 우리 한국식 고사를 하는 지금 그림이고요. 보드카로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축하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실제 제가 몽골 촬영 현장에도 제법 오래 있었는데요. 몽골의 제작 기간 중에 실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보드카를 중간중간 먹는 일들도 자주 봤어요. 사실 별로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닌데, 또 그 나라 문화니까 또 뭐 몰래 먹는 건지 아니면 허락 받고 먹는 건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보드카를 상당히 많이 즐깁니다. 추운 나라라서 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장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촬영을 축하주와 함께, 고사와 함께 잘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이 한 10일 정도 지난, 10회차 정도 지난 다음에 저렇게 시골을 갔어요. 몽골 시골에 가서 세트장을 저렇게 만들고, 서린의 집이죠. 세트장을 만들고, 이제 저 안에서도 한 5일에서 7일 정도 촬영을 했는데, 저 안에서도 이제 역시나 먹는 부분은 그 식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호텔에서 직접 제조를 하셔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는, 몇 끼니마다 배달을 해주는 형태고, 이때는 저렇게 좀비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한 번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심지어는 80명도 밥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들이 많이 초라하죠. 역시나 제작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국 배우들이 너무 유별나게 나는 이런 데서 뭐 나는 한국 음식 아니면 안 먹어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입니다. 그 이유가 슈퍼스타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실제 적응 못 하시는 배우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월하고 또는 굉장히 럭셔리하기 때문에 몽골 현지식을 못 먹는다고 해버리면 스태프들과 배우 간에 이질감이 너무 현장에서 심하게 벌어지고요. 마치 무슨 뭐 양반과 무슨 뭐 노비들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될 수도 있는 뜻하지 않게 그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같이 이제 식사도 같이 즐기고, 뭐 어차피 뭐 두 번 올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이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경험이고 추억이 될 텐데, 촬영하는 때만큼은 좀 같이 이렇게 동화해주고 같이 즐겨주면은 오히려 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더 뿌듯하고, 뭐 꼭 그 촬영 때 먹었던 음식이 다시 먹고 싶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 촬영할 때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가 해냈다라는 뭐 서로 간에 그 뭐 추억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음식을 가리고 너무 까다로운 척을 해버리면, 저기 몽골 사람들 50명은 안 까다롭겠어요. 저 사람들 중에서도 당연히 까다롭고 음식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다 견뎌주거든요. 일이니까.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같이 가셨던 배우들한테 처음에 굉장히 양해를 구했어요. 같이 참고 견뎌 주시면 좋겠다. 음식이 초라하고 좀 먹기가 힘들더라도 딱 한 달만 좀 견뎌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 잡비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김치를 처음에 제공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김치 제공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촬영하시다가 이제 유태용 배우님과 그 안현홍 배우님 너무 힘드셔가지고 좀 힘든 얼굴들이 제법 보였던 기억도 납니다.
유태용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골까지도 같이 내려가서 마지막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촬영장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었던 거라고 기억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그 음식들을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음성통화할 때 같이 사진을 보내면서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고 있다, 뭐, 이렇게 농담 섞인 말로 그렇게 했던 것도 옆에서 제가 같이 봤습니다. 역시나 잠도 같이 잤고요. 배우분 따로 이렇게 제공할 방이 없어서 박재훈 감독님 그리고 저 유태훈 배우가 한 방을 같이 썼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스페셜한 음식이었어요. 멧돼지를 잡은 거죠. 산에서 내려온 그 멧돼지를 그 잡은 걸 가지고 지금 바로 조리를 해서 고기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원시적으로 삶아서 먹는 형태인데 아주 뭐 별식이죠. 물론 몽골 사람들은 아주 즐거워하는 음식이고,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냄새난 동안 안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이고, 통에 음식들이 배달이 왔습니다. 그 매번 한 끼니에 저렇게 한 그릇씩 먹는 거예요. 반찬도 없이. 이거는 이제 호쇼루 같은 게 왔을 때 우리 이설구 배우님이 저렇게 좀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시는 거고요. 이때 이제 지대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주 몽골 음식이 입맛에 맞는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건 예상하신 말씀이고 한 3일 지난 다음부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몽골의 빵이죠. 고기 빵인데 기름이 많습니다. 저렇게 핫소스를 안 섞으면 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마저도 수태차라 그래서 이제 기름기 많은 우유, 우유차죠. 그런 거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라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감독이었습니다.